국군 여러분이 사용하는 수많은 플라스틱, 그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플라스틱의 시초를 알아보려면 3600년 전 중앙아메리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앙아메리카인들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라텍스로 공을 만들어 가지고 놀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는데요. 심지어는 마야를 정복한 스페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마야인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1856년 영국의 금속학자 알렉산더 파크스는 굳으면 금속처럼 단단하고 녹슬지 않고 물도 새지 않고 심지어는 전기도 통하지 않는 그런 신소재는 없을까? 라고 고민하다 드디어 파크시인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0년대에 쉽게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의 플라스틱이라는 고분자 재료가 상업용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플라스틱,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5초 동안 주변에서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을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손목시계, 슬리퍼, 안경, 쓰레기통, 옷, 물병 등이 모두 플라스틱에 해당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의 종류는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이러한 플라스틱은 여러분이 다 사용하고 나면 어디로 향할까요? 매년 약 12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다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플라스틱이 바다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플라스틱끼리 모여 태평양에 엄청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모여 태평양 쓰레기 섬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GPGP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쓰레기 섬의 크기는 무려 대한민국의 약 16배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섬은 환경운동가인 찰스 무어에 의해 1997년에 최초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죽은 북방간의 뱃속에서 끄집어낸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소화액으로도 끊기지 않는 질긴 비닐이 직접적인 사인입니다. 바다에서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은 새는 연간 100만 마리에 달하고 바다 거북은 10만 마리가 죽어간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제품이 사용되는 과정이나 버려진 이후에 인위적인 행위나 자연 풍화에 의해 조각나고 미세화된 플라스틱 파편을 말하는데요. 인체에 잔류한 미세 플라스틱은 림프관 등을 통해 인체 내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소화관을 거치는 동안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로부터 환경 호르몬들이 나와서 장에 있는 세포가 흡수할 수도 있죠. 혈액으로 들어가고 온몸을 타고 돌며 민감한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을 통해 환경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면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기능 장애, 불임 등의 문제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편의와 함께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된 플라스틱. 그대로 두고 봐야만 할까요?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실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페트병과 같은 플라스틱 용기류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압착 후 버리면 끝! 음료수병 같은 일반 플라스틱은 부착 상표를 모두 제거하고 다른 재질의 뚜껑은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페트병은 부착 상표를 제거하고 재질에 맞게 분리 배출해야 하죠. 페트병에 표시된 대로 PP, PS, PE, PVC, 아덜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유리병으로 된 음료수병을 드셨다면 철, 알루미늄 뚜껑을 제거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명 페트병은 단일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서 고품질의 기능성 의류로도 재생산이 가능한 자원이 됩니다. 연간 1조 6천억을 절약하는 효자 종목이네요. 플라스틱 부착 상표를 쉽게 떼어내는 꿀팁 하나! 플라스틱 병들의 라벨지를 보면 재활용 절지선이 모두 있습니다. 절지선을 따라 뜯어주세요. 라벨지가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앗!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군요. 라벨지를 제거하고 내부에 남은 음료도 말끔히 제거해야 하고 물로 한 번씩 헹궈주면 더 좋겠네요. 재활용을 배출하는데 용기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해요. 많은 양의 플라스틱이 그걸 하나하나 분리할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가 된다고 합니다. 아참, 특히 종이 플라스틱이라고 불리우는 비닐도 투명 비닐만 골라 깨끗이 세척 후 분리 배출해야 되겠네요. 칫솔, 빨대 같은 기타 플라스틱류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귀찮더라도 환경을 생각해서 한 번씩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분리수거한 것이 일반 쓰레기가 되지 않고 다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꼭 실천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플라스틱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종이와 종이팩의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다릅니다. 일반 폐지는 새 종이를 만들거나 노트를 만드는 재료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일반 종이와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의 차이로 인해서 일반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 미용 티슈와 같은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종이컵은 종이팩과 같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유팩은 천연 펄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급 종이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랍니다. 천연 펄프는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죠? 골판지 상자과 같은 상자류는 비닐 코팅 부분과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편하도록 묶어서 배출하면 됩니다. 종이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꾹 눌러서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 대 묶음으로 버려주세요. 철캔, 알루미늄 캔은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가벼우면서 내구성이 강해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아 500년이 지나야 겨우 분해가 된다고 해요. 병영 생활 속에서 편리한 생활재였던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이 오랫동안 지구에 남아 더 이상 골칫덩이가 되면 안 되겠죠? 이대로 소비를 계속한다면 지구는 1.7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래 세대와 함께 써야 할 지금의 환경을 지속 가능한 것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한 지구를 지키는 건강한 국군장병이 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충성!